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현재 전주와 익산, 정읍, 임실, 완주 등 5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33도 이상, 그 밖의 지역도 31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는 최고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밤에는 일부 서해안과 내륙에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모레부터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완주 경천저수지가 무허가 영업시설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야영장과 물놀이장, 수상 레저까지 허가도 받지 않고 버젓이 영업 중인데요. 고발을 당해도 고작 수백만 원의 벌금만 내고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모터보트에 매달린 수상스키 한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저수지를 질주합니다. 이 저수지는 익산시의 상수원이어서 농어촌공사가 수상 레저 영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 레저 업체는 3군데나 데크를 설치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 행위를 영업으로 보시면 돈은 받아요. 저희 학생이랑 그 몇몇 대회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아요. 인근의 캠핑장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6,500제곱미터가 넘는 부지에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벌써 6년째 야영장과 물놀이장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완주군과 농어촌공사에서 고발당한 것만 해도 모두 6차례. 객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애들이 많이 오는데 물가에 보트 많이 가요. 보트 많고 배 아주 많이 다녀요. 토요일 일요일날 오면은 제트 스키니까 그거 가고 뒤에 사람 달고 다니고 많이 다녀요. 벌금은 수백만 원이지만 불법 영업으로 버는 돈이 이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인지 누가 먼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건 내 목숨이 걸려있는 거, 생존권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불법 영업장은 사고가 나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피해는 이용객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허술한 규정과 느슨한 단속을 틈타 피서철, 수변시설의 배짱 영업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양파에 이어서 이번에는 보리가 문제입니다. 올해 보리 수확량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매가가 떨어지자 농민들이 수매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농민들이 농협에 모여 보리 수매가 인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석임제 미곡 처리장이 농민들에게 제시한 수매 가격은 40kg에 28,500원. 지난해 5만 원까지 하던 수매 가격이 40% 넘게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생산 원가도 안 나오기 때문에 농가들은 겨울철 내내 경영을 해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농민들은 수매가를 농협중앙회가 계약 재배 농가에게 제시한 37,000원 수준까지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숙련이 되었는데 옛날 숙련 들을 때보다는 솔직하기가 소득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7,000원을 관찰을 할 때까지 투쟁을 하고. 단위 농협 측은 올해 전국의 보리 수확량은 2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5만 톤가량 늘었지만 소비량은 12만 톤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농협중앙회의 수매가를 따라가게 되면 미곡 처리장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중에서는 가격이 유통되는 가격이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데 저희가 줬을 때는 이제 그 고스란히 이제 그런 경영 부담이 저희 RPC한테 있는 거죠. 보리 수매 가격을 놓고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 풍년이 들었지만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나 농협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이른바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만 골라서 털어온 절도범이 출소한 지 2달 만에 또 덜미를 잡혔습니다. 무인 경비 시스템이 없는 곳만을 노려서 나름 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식당 10곳에서 훔친 금액은 1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한 면요리 전문점.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빈자리가 없습니다.
TV 나오기 전에도 잘 됐었고 달인 후부터는 더 잘 된 것 같아요. 대기예요 항상. 중국 요리 맛집으로 통하는 이곳도 입소문을 타 유명한 곳입니다. 한국 사람이 왔으니까 입이 맞아서 입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해. 또 다른 사람이 또 데려와. 이렇게 손이 많았어요. 이 식당들의 공통점은 미디어나 SNS 등을 통해 소문난 집이란 것과 최근 도둑이 들었다는 겁니다. 41살 A씨는 지난 6월 말부터 전주 시내 음식점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무인 경비 시스템이 없는 곳만 골라 어른 몸이 겨우 통과할 만한 작은 환기용 창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문턱가 차 있어. 그걸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다 놓고 이거 왔다 갔다. A씨는 곳곳에 남긴 지문 탓에 덜미를 잡혔는데 절도죄로 복역하다 나온 지 2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음식점은 모두 10곳. 하지만 피해 금액은 140만 원에 그쳤습니다. 유명한 집들이니까 아마 현금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대부분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현금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A씨를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고교 야구부에 입학한 학생들이 야구 선수의 꿈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올해 야구부 해체가 예고됐는데 학교 측이 이를 숨기고 선수를 뽑았기 때문인데요. 학부모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창단된 고창 영선고 야구부. 32명의 선수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시작부터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었습니다. 학교 측이 신청한 학교 운동부 창단이 교육청에서 불허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10월 12일 날 학교 운동부 지도자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단체 종목은 심의 사항인데 이때 심의를 한 결과 5가지 의견의 심의에서 불허를 했어요. 그러나 학교 측은 교육청의 불허 통보를 무시하고 야구부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이후 교육청의 해체 압박이 이어졌고 결국 양측은 올해 11월까지 야구부를 해체하기로 2016년 7월 합의했습니다. 야구부로 입학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3년간 유예 기간을 둔 것입니다. 문제는 학교 측이 그 후에도 야구부 해체 사실을 알리지 않고 2018년과 2019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해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올해 해체된다 학교로 오겠습니까? 근데 학교 측은 그것을 묵살을 하고 묵인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받았었거든요. 교육감님, 저희는 왜 해체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여기 해체가 된다는데 저희는 그것도 못 듣고 여기까지 야구를 했습니다. 해체만 막아주십시오.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한국야구위원회 창단 지원금 4억 원을 받기 위해 야구부 해체를 유예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혹들에 대해 영선고 측은 취재를 거부하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사기 등의 혐의로 학교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교육청은 야구부가 해체되면 전학을 통한 학생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금강 하구와 곰소만 해역에서는 겨울철 이외에는 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전에 생긴 조업 금지 규정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부가 이 규정을 개선하기로 해서 조업 기간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현재 금강하구에서의 조업은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의 동절기 이외엔 모두 불법입니다. 40여 년 전인 1976년에 만들어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규제 때문입니다. 곰소만 해역도 1964년부터 겨울철 이외의 수산물 포획과 채취가 금지돼 왔습니다. 황당한 건 정부조차도 이 같은 규정들이 왜 생겼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민들이 때 아닌 범법자가 되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곧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어종에 대해서 혹시 해제가 필요한 게 있는지 아니면 면적에 대해서 해제가 필요한지를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임실의 사례로 불거진 토양 정화업 허가권의 문제점과 민꽃게 그물관 규격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우리 경제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의 경우 대선 공약이지만 관계 법령상 최대 2km인 제한거리를 완화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결론을 미뤄 여전히 신속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시군의회 결의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가장 잘하는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남원 시의회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남원 시의회는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며 반자유무역적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왔었고 경제적인 문제는 서로 협력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전국 자치단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에서 임실군이 2년 연속 최우수 사업소로 선정됐습니다. 권역별로 4곳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임실군은 22종 809대의 농기계로 연간 만여 건의 임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5개 지역 1.4km 구간에 가스 배관을 설치합니다. 정읍 시내 지역 도시가스 공급률은 공동주택은 93%에 이르지만 단독주택은 절반 수준인 48%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수지역 가야 유적인 동천리 고분군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장수 마봉산 줄기에 형성된 고분군에는 83개의 고분이 분포돼 있어 백두대간 서쪽의 가야 고분군 가운데 단일 유적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네이버 데이터 센터 유치를 추진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어제 유치 의향서를 전달했습니다. 네이버는 데이터 센터 유치에 나선 20여 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네이버 데이터 센터 유치에 성공할 경우 새만금이 첨단 산업단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경남에서 모기를 채집한 결과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전체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고 야외 활동을 할 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